소식이 있었는데 비가 안 오고 비 소식이 없었는데 이른 아침 비 올 듯이 우중충하고 바람도 휘바람 소리를 내면 어느 순간 비가 무섭게 내리는 날씨. 길고도 긴 장마철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어디 나가기도 염려스러운 이 계절. 그녀들의 세상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96.3MHz 쏜 FM 그녀들의 세상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맘디오의 그녀들 최대 인원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방학해서 그런지 다들 얼굴을 보여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춘기와 갱년기를 짧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꼬꼬마 아이들이 벌써요 6학년이 됐습니다. 문도 쾅 닫고 들어갑니다. 몸의 변화도 생겼어요. 그렇죠. 이제 제 시선이 동등하게 그들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아유. 합니다. 네, 쳐다보게 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동등하게 제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곧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춘기가 이 정도였나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저와 다른 성별의 사춘기는 처음 만나서 요즘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네, 저희 딸 이제 중3. 중3. 중1을 그렇죠? 넘었네요. 네, 중3. 중1을 넘었는데 어떡하죠? 독립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독립선언인가요? 엄마, 지금껏 엄마 마음대로 하고 살았잖아.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살 테야. 아하, 저희 집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독립선언문. 이미 며칠 전에 엄마, 저희는 엄마와 달라요. 네. 네. 엄마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니까 엄마의 의견을 저희한테 자꾸 주장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네,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저는 할 말을 잃음과 동시에 화가 너무 나서 그러게요. 그래도 조금 여자아이들이라 조금 괜찮지 않나요? 사춘기? 여자애들이요 더 심해요. 네, 그래서 우리 딸 독립선언을 하시고 네네. 그 근간을 파고 파헤쳐 보니 결국은 파자마 파티였습니다. 마음대로 한다고 한 게? 네. 참신한데요? 네, 파자마 파티. 왜 나는 1박 2일 외박이 안 되는가? 네. 아이들 이제 엄마한테서 떠나서 아이들하고 한참 재밌을 나이기도 하고 또 친구들끼리 예쁜 잠옷 입고 또 모여가지고 수다 떨면서 이러쿵 저러쿵 엄마가 알아선 안아야 될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죠. 우리도 그런 기억 있지 않아요? 특히 또 오늘 방학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예전에 여름방학 때 친구네 집에서 여름방학 때 친구네 집 안 갔어요. 공부만 하셨군요. 아니요. 친구네 집 대개는 그 친척집 요렇게 방학 때 같이 부모님과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주영님은 어때요? 저도 여름방학 때는 친구들하고는 논 기억은 별로 없고 파자마 파티는 어른 돼서 한 것 같은데. 어른 돼서요? 네. 그게 사실 파자마 파티라는 게 어디서 시작된 문화인지 참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꼬맹이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잠옷 입고 친구들하고 하고 싶다 그랬는데 일단은 오빠가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아직 어리다.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파자마 파티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어가지고 교회 제 또래의 아이들의 집에 방학 때 갔었는데 저만 여자아이고 다 남자아이들인 거예요. 동생들. 그래서 파자마 파티를 했는데 저는 거의 보모의 자격으로 파자마 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만 떠들어. 빨리 자야지. TV 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엄마들의 어떤 감시자 대행인으로서 참석을 했던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러다가 돌아왔어요. 또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파자마 파티의 기억이 있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조금 늦은 시간에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데리러 올 수 있냐라고 부탁을 드려서 엄마가 이제 밤에 늦게 데리고 오면서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저희 아이가 7살 때 친구네 집 파자마 파티를 갔다고 그렇게 신나서 놀고 있다가 12시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나 데리러 오면 안 돼? 그래서 데리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어렸을 때 경험을 저 아이를 통해서 했어서 엄마가 되게 힘들었겠구나, 피곤했겠구나, 참 귀찮은 일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파자마 파티라는 게 아주 꼬꼬마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직전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의 교육관 중 하나가 여자아이는
외박은 하지 말자. 집은 잠에서 자는 걸로. 요런 이제 조금 꼰대 같은 그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파자마 파티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어떤 아이들 양육하는 태도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본의 아닌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결론은 허락은 안 하셨네요. 그럼? 허락은 아니고 임시 휴전 상태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협정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번만 허락하되 다음번에 외박은 없다. 뭐 이런 네 이렇게 조금 지영님네도 딸아이를 키우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커서 파자마 파티 해달라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빠 때문에 아까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할 수 있잖아요. 오빠 데리고 가야 돼? 세트로? 아니요, 그거 네. 아니고 우리 집에서 하고 싶다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오빠랑 같이 있으니까 서로 그러니까 엄마가 불편한 거죠. 엄마가 불편한 거고 애들이 오면 뭔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옷을 또 못 입을 거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그래도 있는데 음식도 챙겨주기도 해야 되고 잠자리도 돌봐줘야 되고 그쵸. 그리고 화를 낼 수 없잖아요. 중요한 네. 건. 그렇죠. 네, 화를 낼 수 없다. 친절한 엄마거든. 아, 그럼요. 어서 이를 악물어야죠. 쏘름. 어서 와 얘들아 반가워. 아이들의 네. 그 생경한 표정과 그렇죠. 함께 네. 우리 맞아요, 엄마 맞아요. 왜 저래? 저는 집에서는 해봤어요. 그 작년에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들 160이 다 넘는 그 건장한 처자들과 함께 5명이서 저희 집에서 잤던 기억이 나네요. 네. 트레이더스에서 삼겹살 3kg를 사와서 모두 다 해쳐 드셨던. 한참 많이 먹을 때야. 네, 그렇게 밤새 고기를 구웠다는. 어떻게 지영님은 그러면은 이제 딸도 키우지만 아들도 키우잖아요. 그 집 아들은 어때요? 사춘기. 저희 아들 사춘기는 네. 시작됐어요? 시작됐죠. 문을 닫는 것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문을 닫는 건 안 된다고 문이 얘기했거든요. 없나요? 아니요. 문이 없나 봐요. 아니요, 문을 문이 뜯어내는 집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문고리까지는 아직 안 되는데 그걸 막았거든요. 그 뭐지? 소리 안 나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설치해놓고 우리 집은 문을 닫을 수 없다. 닫으면 일단은 안 된다고 얘기는 했어요. 이유는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지금 문을 안 닫긴 하는데 문을 닫고 싶어 하긴 해요. 네. 그리고 혼자만의 동굴이 필요하고 침대에서 안 자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자요? 바닥에서 자요. 저도 책상에서 자는 줄 알았죠. 누워서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서? 그런 고집 약간 쓸데없는 똥꼬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말이 다 싫은. 그런 게 좀 있고 걔가 옳은 말을 할 때가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할 때가 많죠. 맞아요. 어떤 말을 하세요? 주로 학원에 대한 조언을 했을 때 내가 조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대로 결국은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왜 이렇게 아니라는 말부터 하게 되는 건지 그 안에 도대체 어떤 호르몬이 이렇게 뿜뿜하고 있는 건지 저 사실 좀 지칩니다.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를 잠깐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일단 엄마의 무조건 아니요? 아니? 일단 하지 않았어요 다들? 당해보니까 곤란하더라고요. 힘들죠.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 엄마의 말대로 하긴 하는데 일단은 나도 사람이거든. 나도 좀 내 자아가 좀 생겼거든. 일단 생각해볼게. 좋게 얘기하면 아니야. 일단 엄마가 아니야. 틀릴 수 있어라고 먼저 말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사춘기. 저는 네. 어렸을 때는 안 왔고요. 늦게 왔군요. 신랑 결혼할 때쯤 온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때까지 결혼하고 사춘기가 온 거예요? 결혼하고 사춘기요? 결혼하기 전에 직전에 왜요? 모르겠고 사춘기가 늦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쵸. 되게 순한 아이였기 때문에 엄마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이게 신랑하고 결혼에 반대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그때 사춘기가 온 게 아닐까. 아니면은 아주 어렸을 때 우울증이 약간 있었는데 그게 사춘기인가? 사춘기 종류가 많죠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입을 닫는 경우도 있고 자기 감정에 이렇게 잠식될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쵸, 모르죠. 그리고 약간 이제 다 어른들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치.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그들 편하자고 하는 얘긴가? 정말 나를 배려해서 한 말인가에 대해서 곱씹어 보는 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춘기 때. 저는 굉장히 음악을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막
네 괜찮다가 또 갑자기 욱 하고 넘어올 때 감정이 그럴 때마다 좀 음악을 굉장히 틀어놓고 약간 헤비메탈이나 막 이런 것도 틀어놓고 뭐 클래식이 조금 더 경쾌한이나 되게 웅장한 음악을 틀어놓고 소리를 그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약간의 발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조금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책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책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네. 이렇게 좀 입을 닫고 말을 하는 수가 좀 적어들고 책을 좀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란 누구인가 난 나중에 뭐가 되지 뭐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바람직했네요. 바람직. 아니 정말 우리 아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조금 참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행동으로는 도대체 저 아이가 뭘 하고 있을지 참 걱정이 된다라는 이게 엄마가 되고 나니까 나도 엄마 같이 되는구나. 이게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네? 경험해 봐서 얘가 막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앞이 보이는 거예요. 우린 해봤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봤자 너가 힘들 거고 너가 지쳐 나갈 거고 이런 게 보이니까 우리가 잔소리라는 걸 하고 자꾸 못하게 하고 자꾸 감시라는 걸 하고 방해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요즘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얘는 나랑 다른 아이다. 얘는 나랑 다른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래서 많이 조금 얘를 나랑 동일시하지 않고 조금 거리를 두고 많이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즘. 근데 그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쵸. 네. 이게 다른 개체라는 거 너무 잘 알겠는데 왜 이렇게 간섭이 하고 싶죠? 간섭도 하고 알겠는데. 싶고, 그리고 이제 나도 사춘기를 넘어서 이제 나도 또 다른 그렇죠. 갱년기가 나의 다가오고. 호르몬도 뭔가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 그리고 저도 이제 욱욱할 때가 많고 그럼요. 또 감정의 기복이 이게 아이였을 때만의 사춘기가 아니라 이제 이 40이 넘고 보니까 나의 감정이나 조절, 내 인생을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 자체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걱정거리가 되게 많은데 이걸 얘까지 신경 쓰고 가정을 신경 쓰고 뭐를 신경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범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렇죠. 좋게 바라볼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다 눈에 가신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감사할 게 많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네, 않아요. 그러면서 네네.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삶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지금 휴전에 들어간 상태여가지고요. 근데 신기한 건 큰아이와 휴전에 들어갔더니 둘째 아이가 전쟁을 또 갑자기 왜? 연이어서 선포를 하는군요. 네, 그런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저희 둘째가. 기대됩니다. 뭔가요? 네, 저희 둘째님께서 엄마 왜 우리들이 이렇게 시소를 타는 줄 알았다. 언니가 저렇게 미쳐 날뛸 때 왜 나는 잠잠해지는가? 고맙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둘 다 사춘기스럽지 않아서 고맙다. 너라도 정신을 차려주니. 그때 저희 둘째가 저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해줬거든요. 많이 네네네. 상심했을 때. 이제 시작하겠네요. 네, 그랬는데 우리 둘째님께서 언니가 엄마한테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깐 주춤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결국 우리 큰애가 잠시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발발이 시작됩니다. 네. 네. 저들도 나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되지 않는다. 알고는 있으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요즘 집에서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어떤 게 있을까요, 지영님? 우리 아이에게 내가 요즘 자주 하는 말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 형님부터. 기대된다 왠지. 저 웃음의 의미를 몰라서.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감시하고 계시군요. 뭐 지영님은요? 하고 있어? 지영님은요? 저요? 저는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공부해. 저는 그만, 스탑. 이 말을 되게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조금 해보려고 막 아이들 나름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 그만하래. 나 시작도 안 해봤는데 이런 데서 오는 부딪힘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말. 주로 뭘 하고 있는데 그만해야 할까요?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막 싸워. 그만. 그쵸? 게임 맞게. 그만. TV 봐. 그만.
공부하고 있어. 그만하진 않겠죠. 그렇죠. 왜 그 상황은 안 해주는 거야? 그죠. 공부는 안타깝게도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안 저, 한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부를. 들키지도 않는다. 얘들아 그만해. 공부 좀 그만해 주겠니? 너희 좀 놀아. 그 얘기가 하고 싶네요. 네. 네. 핸드폰과 한 몸이 되겠구나. 이제 되겠죠? 라고 요즘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슬프네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사춘기. 그냥 볼빨간 사춘기 네, 노래를 저도 다 들어도 될 것 같은 찌찌뽕, 느낌으로. 볼빨간 사춘기. 듣고 오겠습니다. 아, 네. 우리 잠시 노래 나오면서 우리 아이들 사춘기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보낼까를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아이의 사춘기를 현명하게 잘 보내도록 옆에서 잘 지켜봐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잠깐 전화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사춘기를 현명하게 보내게 엄마가 도와줄 수 있겠니?라고 물었어요. 네. 나를 그냥 놔두길 바래요. 이렇게 네. 많이 놀았으면 좋겠대요. 놀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지나고 자기가 봐도 지나고 나서도 별로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불쑥불쑥 화가 온대요. 화가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 둘째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사춘기를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아주 새로운 얼굴이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7살, 10살 딸, 아들 키우고 있는 유리입니다. 사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본인 사춘기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사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우리의 사춘기를 잠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유월 DJ님은? 사춘기 때 나의 모습 오자마자. 꺼내줘. 오자마자 그냥 들어가네. 바로. 저는 근데 아들 10살 아들이 좀 한 학년 정도 약간 조금 빠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사춘기의 기질을 지금 막 보이고 있어요. 가장 시작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3학년 때 안 왔나요? 시작점이지 않아요? 살짝 왔다가 그쵸, 가기도 살짝. 하죠. 네. 그래요? 4학년이 대부분은 시작. 저는 7살 때도 왔는데요. 네, 그건 사춘기 아니에요. 네, 7살 때부터 살짝 시작점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3학년 때 네. 올 수도 있죠. 빠르면. 네, 저는 그래서 아들이 지금 이제 막 말로 더 이상 안 되는 시점이 와서 저도 이게 사춘기인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사춘기인지 이거를 갈등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좀 긴장 중에 있어요. 아이가 그럼 주로 어떤 말을 해요, 엄마한테? 아주 눈을 이글거리면서 불꽃 나온다, 불꽃. 네, 눈을 정말 항상 이글거리면서 말을 아까 말이 안 되게 계속 말을 하거든요. 우긴다. 근데 그게 뭐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엄마 이렇게 우기는 아이들의 느낌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그 말꼬리를 계속 제 말을 막 잡아다가 자기의 논리로 계속 이거를 이기고 싶어.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해서 도저히 제가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시작된 상태거든요. 근데 앞에 얘기를 들었어야 제가 정확하게 사춘기가 어떤지 알았을 것 같아요. 사춘기요. 독립선언을 합니다. 대놓고. 독립선언. 네네. 엄마가 지금껏 마음대로 하고 살았으니 나는 이제부터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닌가? 이글거리는 눈빛은 아니고요. 도끼가 돼요. 도끼 눈빛. 네, 토끼가 아닌 도끼. 네. 불꽃에서 도끼로 바뀌는. 네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이 최근에 나의 사춘기 네네네. 무슨 이야기 뭐 그 책이 있나 봐요. 그 책을 이제 읽고 와가지고 엄마 나는 사춘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라면 건강한 친구네요. 그렇죠. 네. 희망적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너는 아직 사춘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렇게 들러붙어서 자고 아니 엄마한테 아직 이렇게 반항하는 행동이 강해졌는데 아직 뭐 절대로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사춘기가 되면 이 방에 있지 않고 저 방에 있지 않을까?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런가요? 아까 문을 닫는다고. 네. 초등학교 4학년도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문을 닫고 들어가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본인의 과시력이죠. 누가 문을 얼마나 더 많이 쾅 부딪히게 소리가 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엄마와 이렇게 기싸움 첫 번째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쭉 들어봤는데 아이들이 되게 힘들겠다. 아이들이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왜 우린 인정을 안 해주지? 아 그렇구나. 우리 이제 부모 교육이나 이런 걸 가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정해주세요. 일단 한 수 받아주고 그 다음 얘기하세요라고 하는데 일단 저부터도 그러지만 우리 DJ님들 다 얘기해보니까 아이들이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일단 아니고를 깔고 일단. 가니까 아이들이 인정받고 싶고 뭔가 자기 말에 대한 어떤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걸 해주지 않아서 자꾸 삐딱선을 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지영님? 지금도 인정을 좀 해주시나요? 저는 인정은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인정할 것처럼 인정은 안 하고 있는데 애가 이제 나 눈높이가 같아지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눈높이가 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이 돼버리더라고요. 조금만 낮았을 때는 그냥 애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버리니까 약간 얘를 대우를 이제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영님의 아들은 조금 저희 아이보다 신체 발달이 훨씬 좀 빠른 편이어서 키가 지영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조금 있으면 학년이에요? 이제 6학년인데 이제 더 클 예정이잖아요. 지영님은 안 클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렇죠. 작아질 예정이죠. 그렇죠. 역전을 하게 될 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약간 공감하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아이를 바라볼 때 시선이 제가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바라보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동등한 입장으로 바라보니까 뭔가 그 레이저와 불꽃과 이런 것들에 제가 약간 기가 몰린다라는 느낌이 가끔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감추려고 엄마가 그 방어의 벽으로 소리를 크게 지른다던가 아니면 뭔가 액션을 취한다던가 아니면 말을 자른다던가 이런 행동을 해서 아이의 어떤 그 들어줘야 하는 이 상황과 정황들을 그냥 다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엄마와 아이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좀 허물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하신 분들은 모두 다 남자 아이들 그쵸? 케이스고 저는 여자 아이고요. 그리고 살짝 시선은 저보다 이제 위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뿌듯하기도 한편 아, 슬픕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아 좀 더 커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있는데 우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대화가 됐던 아이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도끼 눈을 뜨다 보니 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오는 상실감 그리고 되게 좀 친했던 친구와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한 질문인데 남자아이 사춘기가 힘들까요? 여자아이 사춘기가 힘들까요? 그게 네. 남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여자 아이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나는 남자 아이를 못 키우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기 위로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전 여자만 키우고 있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되게 남자아이로서 가끔은 단순한 그런 성향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나한테 아들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약간 공감하고 이렇게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막 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남자처럼 되게 쿨하게 잊어버려서 제가 니네 그 두고 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아이들이 또 되게 쿨하게 반응을 하다 보면 그래 얘가 나보다 더 나은 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과연 저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지영님이나 진희님이랑 다 이제 아들과 딸을 다 기르시잖아요. 키우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자로서 봤을 때 누구의 사춘기가 더 힘들었을까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자 들어볼까요? 네, 갑자기요. 네 갑자기 네, 이렇게 쑥 오셨잖아요.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사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의 사춘기. 진희님이 동등하게 사춘기에 남자 그쵸. 아이 여자 아이를 네.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직은 사춘기가 왔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거 이제 좀 늦네요. 1학년인데 아직은 저희가 3대가 살다 보니 잠깐만요. 여기서 1학년은 중학교, 중학교 1학년. 1학년이요. 네. 그러니까 3대가 사는 집이다 보니 보는 눈이 많아서 좀 사춘기가 늦게 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자아이가 아까 제가 좀 입모양으로 여자아이가 더 힘들어요 했던 게 감정 터치라는 그 맥락에서는 여자아이가 그 섬세하게 저희가 챙겨줘야 되거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자아이가 더 힘들다고 아직까지는 느껴져요. 그 남자아이는 원하는 거를 들어줬을 때 그냥 만족하고 아니면 화내거나 맛있는 거 이게 주면 돼. 끝인데 여자아이는 정말 그 감정의 선이
저도 같은 여자이고 사춘기를 지내봤잖아요. 근데도 네. 이해 못하겠는 게 많더라고요. MZ의 감성이라서 그런가? 여자의 놀이가 우리를 모르다니 이거 참. 우리 때랑 좀 달라요. 아이들을 생각하는 네. 게 이게 뭐 더치페이 하는 약간 그런 습성부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뭐 커피숍에서 뭔가를 긁었는데 1,000원, 200원밖에 안 긁은 거예요. 너는 왜 그것만 긁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빵이 먹고 싶지 않아서 커피 음료만 먹었대요. 네. 그럼 친구들이 빵 먹을 때 너는 보고만 있었어? 그랬대요. 근데 나는 그게 속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MZ의 감성을 모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나눠 먹거나 뭐 이런 감성이 있던 세대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내 것만 사 먹는 딱 그런 문화니까 같이 식당에 가서도 난 배가 안 고프면 안 먹더라고요. 네. 밖에 서 있기도 하고 처음엔 그런 게 속상했는데 그래서 더 제가 그런 거를 더 이해 못하는 감정선이 있는 것 같아요. 진희님은 사춘기 때 어땠어요? 저요? 네. 잘 나갔죠. 지금까지 하는 거 너무 잘 놀았죠. 잘 나갔다. 어디 그래서 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옛날 일집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활발했어요. 지금처럼 활발해서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고 놀고 해서 잘 이해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더라.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랑 지금 중1은 정말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이제 아이들과 친구 교우 관계도 정말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의 시선을 우리는 좀 덜 신경 쓰고 살았던 세대인 것 같고 요즘 아이들은 SNS를 좀 하다 보니까 남이 보는 시선, 이제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대신에 이제 감정적인 부분은 약간 이기주의라기보다는 약간 개인주의적인 맞아요. 성향이 좀 커서 이제 그런 개인주의랑 딸이랑 아들이랑 집이 둘이 대립을 했을 때 네. 어른의 시선에서는 아 저거 싸가지 저 너무 이기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 또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왜 쟤한테 이걸 해줘야 돼 이런 게 있다면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세대 차이와 아울러 그 여성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런 자기보호나 자기 방어적인 입장들이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딸 둘이다 보니까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이 더치페이나 이런 문화들이 낯설지 않기는 해요. 그게 이기주의라는 것과는 또 다르게 개인주의적인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워낙 사회가 제 표현을 빌리자면 흉흉해지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는 타인과 섞인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먼저 방어벽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사회적인 분위기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요. 네, 진희님 늦게 오셨으니까 잠깐 이 약간 어려운 어떤 분위기를 조금 잠재울 추천곡이요? 네, 네. 가겠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게 아니겠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사춘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가 충분히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조금 기다려주자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책에서 그런 얘기를 읽었는데 이 지금 한참 사춘기를 겪어야 할 시기에 제대로 된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로서의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를 바라보는 게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짜증나고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온전하게 한 인간으로서 자라는데 꼭 필요한 시기고 기간이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눈 감아주고 엄마가 다른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그 시기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춘기를 잘 보내고 있을 또 앞으로 보내게 될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씩 해주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율림? 아직 가장 아이들이 어리지만 이제 곧 올 거예요. 네, 다가올 거예요. 건강한 아이라면. 네네. 그래서 지금 조금 시작점에 좀 들어가긴 하였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사춘기를 잘 보내라고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름 불러도 돼요. 본인에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면은 그 사춘기를 지켜볼 나에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럼요. 저한테 어머 닭살도다. 닭살도다 가지고 어떻게 다른 분 뭐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제가 그래 형님 어때요? 헐 부끄러웁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알아야 할 시기에 알지 못하고 넘어갈 경우 우리 지영님처럼 시집가기 전에 그럴 수 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또 이지가 말했던 것처럼 한 템포 크게 이악 물고 한숨 내쉬어 보는 거죠. 이 장마가 지나가듯 또 이 아이의 사춘기도 지나가겠고 그 이후에 저의 갱년기가 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아까 그 얘기하시면서 또 약간의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아이를 바라보는 것을 좀 벗어나서 나한테 조금 집중하고 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투자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거리를 둘 수 있고 그리고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이 안 되고 나에게 화살표가 나에게 온다면 나도 충만해지고 또 나에게 다가올 갱년기도 잘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영님 어떠세요? 아이에게 우리 사춘기를 겪고 있을 우리 아이에게 해줄 말? 우리 아이에게 해줄 말은 없고 하세요 제가- 좀. 맨날 없대. 없어요. 그치? 없어. 자꾸 없어. 없을 수가 없지. 없어요. 저는 없고 그 네. 뒤돌아봤을 때 사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시기에는 저희 엄마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저랑 엄마랑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대신 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이하고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시간을 갖고 얘야 멀리하자 오늘부터. 네, 멀리하고 좀 더 이 아이를 객관적으로 좀 더 보고 타인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아들한테 다시 얘기한다면 아들아 엄마가 네 방에 안 들어갈게. 아들아 엄마 오늘 바빠. 그 대신 너도 엄마한테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 왜냐면 아들은 엄마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엄마는 아들한테 관심이 있고. 근데 관심 많이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만. 네. 그쵸, 그렇긴 한데. 집집마다 다르니까. 네. 저는 관심을 안 가져줄 테니 아들은 저한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요. 네네네. 집집마다 다를 수 있죠. 네. 우리 진희님은요? 저는 아까 그 지영님 말씀 중에 타인이라는 그게 좀 저도 원래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새끼라서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학폭이나 이런 데를 가도 내 자식은 안 그런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죠. 근데 결국은 내 새끼도 밖에 나가면 그들과 다 똑같이 놀거든요. 나보다 더 어찌 보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아는 것보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한 발치 뒤에서 이제 그래서 방관자 쪽까지는 아니고 좀 그냥 내 새끼가 아니다. 내 새끼가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쳐다보게 되면은 조금 한 템포 쉬어가면서 아이한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저는 이모다. 율림. 자. 저는 아들아 많이 사랑한다. 왜냐면 그냥 너무 이렇게 저희 아들은 항상 약간 저는 사랑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사랑이 부족하다고 계속 그것 때문에 엇나가고 둘째를 더 예뻐한다는 것 때문에 계속 그 엇나가는 부분이 거기가 엄청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춘기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믿어준다고 느끼고 또 인정받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면 약간 태도는 그렇지만 중심은 잘 잡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아들아 너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려고 많이 노력할게. 비록 너도 힘들고 짜증나는 이 시기이겠지만 이 시기를 잘 겪어낸 너의 그 미래의 너 모습을 나는 옆에서 잘 지켜보고 기대해 볼게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훈훈하다. 저는 어머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는 싶은 게 자꾸 한 말씀 그거 있잖아요. 네. 지랄 총량의 법칙 아시죠? 네. 늦게 피운 바람에 아예 그러고 도둑질도 그렇고 밤새는 줄 모르고 막 이런 얘기들이 네. 있듯이 저는 그냥 사춘기 나이에 차라리 사춘기를 겪는 게 훨씬 건강한 사춘기지 네네, 않나?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네네. 저 앞에 겪어야 할 시기에 죄송해요. 겪어야 된다. 늦게 와서 아니에요,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때 지나면 나중에 나한테 효도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면 좀 더 흐뭇하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효도까지 바라는 건 아닌 것 원래 같습니다. 불효를 많이 했던 자식이 나중에 효도해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보다. 자 그러면 결론은 사랑한다 아들아. 네. 사랑한다입니다. 사랑한다.
자, 네. 오늘 날씨만큼 종잡을 수 없는 아이들의 사춘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책하고 많이 다르고 이웃집 아이하고도 또 다른 우리 아이 사춘기도 도 닦는 마음으로 한 인격체로서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녀들의 세상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또 얼굴 볼 수 있게 네, 아시죠? 안녕. 안녕. 음. 안녕. 안녕.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